안녕하세요, 다현이 아빠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너무 자극적으로 했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봤고요. 우선은 못 믿는 분들이 계실까 혹시나 해서 뒤쪽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한번 첨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사업소득 1년차 3억, 2년차 8억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냐라고 하면 그건 바로 코스트코 구매대행입니다.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제가 2020년 5월 달에 신규 사업자를 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2020년 5월이면 딱 코로나 시기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는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아서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고 봐요. 5월 달에 시작했던 거라 어떻게 보면 6월부터 제대로 된 판매를 했던 거고 반년 동안 3억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차에는 8억, 정확히 말하면 8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8억 5천 정도를 매출액을 찍었습니다. 그냥 매출만 딱 잡으면 많이 했네, 잘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마진으로 따지면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코스트코 구매대행이 위탁 판매보다 더 마진이 좀 적어요. 제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트코 구매대행의 마진이 워낙 낮다 보니 저렇게 매출이 났어도 결국에 저한테 돌아온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구매대행 뿐만 아니고 트레이더스도 같이 병행해서 그 코스트코 제품과 트레이더스 제품을 같이 판매를 해왔던 거죠. 이제는 두 큰 마트에 제품이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이템들이 워낙 많아져서 코스트코 구매대행이라는 업의 장점도 많이 퇴색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아이템을 올리면서 아이템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조금씩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이 어떤 걸 판매하고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 판매자들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코스트코 구매대행이라는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 코로나가 끝남으로써 그 파이가 더 적어졌는데 그 파이를 더 많은 사업자들이 나눠먹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하나만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코스트코 구매 대행만 따지면 어렵진 않아요. 위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 소싱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한 제품을 주문해서 고객님한테 보내고 이제 그 이후에 CS까지 간단하게 따지면 그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서 더 원활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묶음 상품으로 만든다던가 아이템을 좀 변형을 한다던가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 마케팅 쪽으로 더 노력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따로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1인 무역이라고 봐요.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 대행지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렇게 좀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이긴 한데 1인 무역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봐요. 중국 쪽으로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나 팔팔이나 멋진동 워낙 플랫폼들이 많아지니까 틱톡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템을 소싱해서 그 우리나라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롯데홈 플랫폼에 아이템을 뿌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이제 해외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 대행지를 따로 타진 않으니까요. 물건을 고객님한테 보내고 그 외에 CS 이제 개인 통관 부호도 필요하고 약간의 CS가 더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위탁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쉽게 말해서 위탁 판매 업체 아이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사입이 돼서 인증을 받아주고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될 일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제품 자체의 퀄리티나 제품이 뭔가 다르다는 그런 CS는 조금 적을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은 그게 좀 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이템을 사서 확인하고 그렇게 판매하기보다도 대량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것저것 아이템들을 소싱해 와서 뿌리고 구매를 해서 고객님한테 직접 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판매자 자체가 아이템을 확인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CS 건이 좀 다수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제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얘기해 보자면 품이 많이 들어요. 품이 좀 많이 든 작업이죠. 우선은 일단 전제가 가까운 코스트코가 있어야겠죠. 코스트코가 있어야 되고 코스트코에 직접 가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죠. 제가 팔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매장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거나 그 제품을 사거나 해서 플랫폼에 올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본인이.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위탁이나 해외 구매 대행은 쉽게 말해서 수동이나 반자동이 아닌 이상 중국어로든 뭐 한국어로든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써도 된다는 뭐 확인만 있으면 그냥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일이 덜하죠. 수동이나 반자동보다는 덜하고, 이제 수동이나 반자동은 상세 페이지도 가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직접. 저는 형편없이 사진만 찍어서 올렸거든요. 다른 분들 보면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제품을 사진을 찍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선 저는 정말 형편이 없죠. 형편없이 그냥 저는 사진만 찍어서 올려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박스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를 구해도 되지만 이제 절차가 소싱을 해서 아이템을 올리면 구매자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구매를 하러 코스트코에 가야죠. 코스트코에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박스가 없는 경우에 그 맞는 박스를 찾던가 아니면 좀 큰 상자를 잘라가지고 공작을 해서 맞춰가지고 거기에 또 이 문제가 있죠. 택배사와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편의점 택배를 쓴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반에는 택배사 계약을 하면 이제 건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비싸요. 저희는 대한통운을 이용했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주면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니면 이제 상주 사무실인데 1인 사무실 같은데 같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주 사무실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량량에서 택배 가격이 측정이 돼서 그런 데는 오히려 쌀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어쨌든 택배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택배를 해서 운송장을 붙이고 보내죠. 거기까지 보시면 사입이든 그 해외 구매 대행이든 그것들의 작업이랑 지금 코스트코 구매 대행의 작업이랑 굉장히 큰 거를 느끼시죠.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정말 품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의 품이 들어요. 이게 물량이 적어도 그 품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더군다나 물건을 사서 판매한다고만 생각하면 포장할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할 텐데 이게 또 욕심이 생겨요. 코스트코 대행을 하다 보면 잘 나가는 제품군에 한해서 세일이 들어가거든요. 이 세일 들어간 제품을 조금 사입을 해서 내가 좀 더 마진을 남겨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입한 제품들을 놓을 공간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창고 혹은 집에 방이 하나 빈 방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 재고를 넣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악성 재고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던가 뭐 유통기한이 의미가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식품, 건강식품, 뭐 화장품, 그런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이 잘 나간다 해서 세일을 하네? 그렇다고 막 사면 정말 뭐 좋은 제품이라서 정말 누구나 쓰시는 제품이라서 쭉쭉쭉 나가고 재고 털고 또 이렇게 반복으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식품이든 건강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유행을 탄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 유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악성 재고가 많이 쌓인 부분이, 분명히 작년 이 제품이 굉장히 잘 팔렸던 제품인데 어느 순간 이 제품의 판매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오메가3 제품을 많이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RTG 오메가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메가 제품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을 계속해서 드시겠지만 오메가가 기능이나 뭐 좋다고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면 결국 100명이 오메가3를 먹던 분이 RTG로 50명이 넘어가면 만약에 우리가 100개분을 가지고 있다가 50개분밖에 못 파는 거예요. 약들이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긴 것들은 3개월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뭐 50개의 재고가 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입이니까 사입은 악성 재고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 구매 대행이 이게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요. 매출은 내려면 낼 수 있어요. 마진이 문제지. 마진 생각 안 하고 난 매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솔직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코스코 구매 대행은.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1년차 3억, 2년차 8억 가능합니다. 매출로만 따지면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코스코 구매 대행에 대한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문제죠. 업종을 하면서 조금 아니라고 태평하고 게을러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려고 비중을 다른 쪽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처럼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코스코 구매 대행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이게 요즘에 트레이더스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부터 트레이더스도 회원제로 해서 회원제 세일 제품도 생겼고 회원제에 한해서 이제 포인트도 쌓이게끔 만들었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코는 회원제예요. 회원제다 보니까 일반 회원인 경우 구매를 할 수 있는 혜택이고 익스큐즈 회원이었나? 회원 가입 가격이 8만원 가까이 돼요.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마일리지를 2%씩 쌓다 보니 코스코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바우처로 혜택이 되는 거죠. 저희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보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회원 카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개인 회원 하나 들었을 거고 우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회원 하나를 더 만들고 또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업자 카드를 또 하나 만들 수 있고 집에 가족이 있으시면 회원 카드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지금은 회원 카드에 대한 제재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받아줬거든요. 개인이 카드를 10개를 만들든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코스코 구매 대행이라는 이 파이에 사업자들이 점점 들어오다 보니 사업자에 대해 코스트코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것 때문에 약간 카드에 대한 규제를 좀 만들어서 개인 회원이 여러 개를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사업자인데 회원카드가 10개면 10개를 다 마일리지 100만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면 1000만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꼼수가 있었죠. 근데 그 꼼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코스코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규제를 넣은 거죠. 왜냐면 너무 이 바우처로 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 그것 때문에 규제를 했고 이제 개인 회원 카드나 뭐 사업자 카드 외에 이제 개인이 뭐 2개 이상, 3개 이상 연장 결제를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막았다고 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해외 구매 사업자를 한 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수동으로 한 아이템, 2개 아이템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분들이야 뭐 한 개 내지 2개로 다 끝내시겠지만 대량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 내지 4개, 5개, 뭐 9개, 10개 가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원카드를. 그러면은 이 제품을 잘 판다고 치면 어쨌든 그 카드당 마일리지 100만원 탁탁탁 채우면서 그걸 다 되돌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스코는 현대카드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현금결제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현대카드도 코스코 전용 카드가 있어서 그것도 1년에 50만원 정도 채울 수 있는 마일리가 있어요. 그거는 3%가 쌓이는데 그거 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에 다른 N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부수적인 혜택은 있어요.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품이 많이 나가더라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저는 시작을 잘못했는지 지금은 조금 힘드네요. 지금 계속 악성 재고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출은 쉽게 나옵니다. 코스코 구매대 매출 쉽게 잡을 수 있고, 마진은 말로 하시는 분들의 역량인 거죠. 제가 했던 거는 너무 허술하고 형편없었고요. 그리고 지식도 배우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코스코 구매대행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는가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던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증명원 뒤에 붙여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코스코 구매대행이라는 게 제가 2년을 해오면서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우선은 그냥 겉핥기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도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겪은 일도 많았고 해온 일도 많았고 그리고 할 말도 많아요.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